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이번에 미구아라 마스크팩이 재입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구아라 마스크팩은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써보고 만족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라니맘닷컴이 최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찌됐든 히사모 팀장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미구아라 마스크팩 효과 확실하고요. 양 크고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가을 골프하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혼조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앵커 중에 한 명이죠. MSNBC의 모닝조 앵커조차도 지금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현대 미국인들은 자기의 의사들을 자신의 셀폰의 세계 속에서만 나눌 것이지 결코 여론조사에 예전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의 여론조사의 방법은 구닥다리, 옛날 방법이라는 거고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경합주, 치열한 경합주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캔디를 또 우리에게 던졌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는 구호 패키지 힘들지만 대선 이후에는 정말 이거보다도 엄청난 구호 패키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의 전제가 뭔지 아시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심지어 상원, 하원까지도 다 점령했을 때를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은 드물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도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닷새 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소식입니다. 얼바인과 그 다음에 이 LA까지의 산불들이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바인, yor바린다 지역 대피령이 다 해제가 되어서 다 속속 대구로 복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율도 지금 놀라운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는 강풍이 많이 잦아들어서 정말 위기 일촉즉발 상황에서 잘 진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모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LA의 부동산 정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역대 최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금리가 좋다 보니까는 지금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요. 지난 9월 주택 평균 가격이 무려 71만 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이 남가주 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역시 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서민들이 느끼는 거고요. 투자하는 유동성, 투자하는 자들, 부자들의 돈은 늘 먹잇감을 찾아 정말 촉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난 1년간 14% 상승한 76만 8,250달러였는데요. 일단 남가주 일대의 카운티별로 본다면 오렌지 카운티가 9%,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14%, 샌버난디노 카운티가 13%, 샌디에고 카운티가 14%, 벤츄라 카운티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는 현금 사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레딧 카드 사용까지도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대표적인 크레딧 카드 회사죠. 비자, 마스터카드의 실적이
독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자화폐 아시죠? 뭐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지금 전자화폐가 세계적으로 지금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속도가 한층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런 가상화폐 쪽 이런 쪽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와치 리스트에 애드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유럽 쪽이 좀 심각하네요. 독일의 메르스 총리는 이번 겨울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 쪽도요, 코로나의 통제 불가능한 모습 때문에 재봉쇄가 불가피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혼쭐났던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번 겨울 굉장히 힘든 겨울을 지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독감으로 사망한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트윈데믹, 코로나와 독감 두 가지가 아직 겨울도 시작하지 않은 초가을 문턱에서 이미 미국에서 전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LA 다저스의 우승의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먼저 터너 선수의 이 행동,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후보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에 그가 보여줬던 행동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고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승 이후에 LA 다운타운 일대에 엄청난 축하 퍼레이드가 아니죠. 정말 그 LA 다저스 팬들의 파티가 있었죠. 근데 이 틈을 이용해서 또 약탈을 하고 부수고 훔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LAPD 일찌감치 시위대가 아니죠. 축제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해산을 명령했지만 경찰과의 대치도 있었고요.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빙자하여 못된 짓 하는 인간들 참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신의 김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포틀랜드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포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김치 브랜드가 최신의 김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먹지는 않았는데 이 최신의 김치의 공동 창업주가 있습니다. 매초이라고 33살의 나이밖에는 안 됐는데요. 자택에서 지금 피살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장례비 모금을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에 최 씨의 지인이 최 씨가 자는 중에 괴한이 아파트에 침입했고 그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흑인 용의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우리 미스터 초이 최 씨는 2011년 어머니와 함께 포틀랜드 주립대 파머스 마켓에서 홈메이드 김치를 판매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써 9년 전이죠. 포틀랜드 지역 우리 히사모 가족분들 중에도 몇 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인데 김치의 효능이 잘 알려지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에 홀푸드와 지역 마켓에 납품하면서 이제 조금 피는가 싶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미친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난주부터 어저께는 지금 대폭락을 했고요. 정말 피바다로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미주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채널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 이 시대를, 이런 상황을 이미 일찍이 저희 스태프들이 예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힘든 시절 이때의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주놀 사이트 정기구독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산관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75만 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의 건수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잡을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되는 이면도 있죠. 아무튼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꼭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선을 5일 남겨둔
이때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거의 지금 바이든을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플로리다가 겹전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쫓기는 위치에 있는 바이든도 전격 플로리다 쪽으로 지금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3.1%였습니다. 통계 작성 후 최고를 기록했고요. 시장 전망치, 3분기도 사실 좋은 때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미국의 거대 경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는 있고 더디 갈 수는 있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극우 정치인이 있습니다. 페라지라고. 완전히 극우죠. 극우.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인데, 트럼프 유세장에 깜짝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중국에 맞서는 유일한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지지해도 이 단에 올릴 사람이 있고 안 올릴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 당 같은 경우는 한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지금 만세 부르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극우 영국의 저 사람을 트럼프가 자신의 유세장에 출연시킨 것 득일까요? 실일까요? 5일 후면은 밝혀지겠죠.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남편이 굉장히 외조를 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네요.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아내의 선거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참 두 분 잘 만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한쪽은 호재를 부르고 한쪽은 정말 고개를 못 들 것 같습니다. 두 후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9차례 연속으로 적중한 쪽집게 역사학자 리트먼이라는 분인데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감으로 무슨 머털도사처럼 찍는 게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를 통계 삼아서 추측한 거거든요. 역사교수 리트먼은 13개의 변수의 검증 결과를 계속 검출하고 통계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이 이긴다. 그 이유가 코로나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역대 9번째 연속으로 마쳤다는데 10번째 기록을 세울지 아니면 무너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BI가요, 지금 미국의 병원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좀 의외의 소식이네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들의 전산망을 해커들이 이 랜섬웨어 왜 공격을 할까요? 조금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아마 의료 서비스의 데이터를 도용하고 전선 체계를 좀 마비시키면서 일종의 그렇죠. 돈과 연결된 부분이겠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와, 이거 한때 좀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때 여러분들 노트북 할 때 갑자기 빵 뭐가 떴는데 FBI 빵 뜨면은 IRS 깜짝 놀라죠.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연락해라. 상당수의 미국 사람들, 한인분들도 연락해서 돈만 날리시고 해결 못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IRS하고 FBI가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 노트북까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들은 예전부터 전형적으로 왔던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일단 바이러스 씹어놓고 미국의 전산망들을 엄청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들한테 연락을 하죠. 혹시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네트워크 전문 회사입니다. 해결 못하면 돈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심어놓고 자기들이 거두는 거죠. 참 나쁜 인간들이네요. 그쵸? 좀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지 멍멍이한테 물어도 쌀 인간들입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허리케인 제타가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남동부 해안 상륙을 지금
북상하고 있고요. 미국 본토에 올해 들어 상륙한 11번째 허리케인입니다. 루이지애나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2등급 제타인데 본토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경합주 3곳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나머지 3곳에서는 초접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로이터나 입소스 소사에 따른 오차범위 내의 박빙인데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여론조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면서 어찌되었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블팁의 공포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급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성공 부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지만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야 되죠. 마치 여러분 강태공이 낚시를 하듯이 정말 고기를 잘 잡는 강태공들은 고기를 따라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정말 밤새도록 기다리는 모습이 지금 투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유가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수요 위축의 공포 속에 지금 5.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선 사흘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 정말 미시간에 출력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에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다저스의 축하 LA 거리 행사 때문에 약탈, 폭력이 얼룩졌고 8명이나 체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50만 명이 증가하는 것이 이번 봄에는 3개월 걸렸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증가세가 벌어졌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로 나가다가는 하루에 1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자가 보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스스로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중국의 물건을 해외에 팔아서 부를 이루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중국 스스로의 내수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발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이후에는 지금 전 세계의 중국이 사실 공공의 적으로 이미 떠오르고 있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더불어서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자. 타도 미국을 외치면서 마치 내수 강화, 기술 강국 전략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짝퉁 문화, 남의 것을 카피하는 중국에도 천재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자금력 있는 것 사실이지만 하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인구 숫자는 많지만 대다수의 인구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양극화의 모습, 인권이 없는 나라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요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결집시키려는 의도인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국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들 왜 그러십니까? 참 답답하네. 텅 빈 교회당을 바라보는 마음이 힘드시겠죠. 교회의 생존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시면은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특별 대통령 사면이 없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못된 일 하더니, 그쵸? 그렇게 못된 일 하더니 다스가 자기 게 아니라 그러고 정말 여기에 LA의 에리카 전 변호사죠. 지금은 이제 변호사 박탈됐죠. 그 남동생과 함께 하더니 참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때 대통령이 돼서 모든 거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필귀정. 여러분,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은 할로윈, 사실 할로윈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에서 유행했는지, 할로윈은 사실 미국의 문화 아닙니까? 근데 할로윈을 앞두고 지금 다시 당국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비상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때에 정신줄 놓고 할로윈 행사했다가는 정말 할로윈과 같은 귀신이 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대로 가다가는 96살 때 과연 감옥에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감옥에서 죽게는 안 할 겁니다. 예,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보면 뭐 전두환도 나왔는데요. 사면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이명박이 치를 떠는 기자가 있죠. 주진우 기자. 이명박의 사건을 파헤치느라고 정말 그의 청춘을 다 바친 주진우 기자. 지금은 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KBS 라디오에서 프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명박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데 이분만한 그 전문가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학의 아시죠? 그 별장 성접대. 야, 이번에 구속이 됐네요. 그쵸? 구속이 됐네요.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정말 잘 빠져나가고 변장해서 해외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걸린 인물이기도 한데, 하지만 성접대 때문에는 아니고 다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여러분, 좀 전에 요즘 제가 오늘 계속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정말 저런 썩어빠진 인간들은 감방에 영구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소록도 같이 섬들이 참 많습니다. 그쵸? 다도해. 그 섬 하나를 해가지고 정말 코로나 퍼뜨리는 인간들, 그 다음에 저런 김학의 같은 인간들, 뭐 우리 명박 아저씨도 포함해서 다 그쪽에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만 살게끔 했으면 좋겠고, 식량은 헬기에서 위에서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 얼마나 선하고 착한데 저런 못된 몇몇 인간들 때문에 지금 서초동이 때 아닌 화한 횡렬로 날립니다. 윤석열 지금 총장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거의 뭐 정치 입문을 앞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찌됐든 응원한다는 지금 화환이 서초동 그 법원 앞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야권 후보 1위입니다. 윤석열 총장. 이참에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아마 처참히 박살날 겁니다. 장모 와이프 덕분에. 고국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한 주가 지금 꺾이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히사모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인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율은 어느 수준인지 비교 분석합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 30만 원으로 교복이나 태블릿 PC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 13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경합주의 판세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경합주 판세가 핵심 변수가 되면서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 노테르담 성당 안팎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흉기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랍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세를 보이던 지역이 초접전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례로 플로리다주의 경우 현재 어느 후보의 우위도 아닌 초경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형 특파원, 플로리다주가 초경합 지역이 되었다는 게 미 대선 전체 판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추세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도 큰 변화 없이 견고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분석 결과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48대 48, 동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경합주 6곳 가운데서는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불과 1.2%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6차례 대선에서 플로리다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주소지까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면서 이번 대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몇 시간 뒤에 플로리다에서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전국 지지율에선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7% 내지 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전 같은 시점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선거 전날까지 사전투표자가 8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발생할 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북부 경합주 가운데 2곳 정도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승패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정치 광고 대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선거의 특징이기도 한 이 정치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최근 집중 내보내고 있는 정치 광고입니다. 불길에 바이든 후보 얼굴을 띄운 자극적인 광고인데 바이든이 폭력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경찰과 찍은 사진을 슬쩍 집어넣고 자신은 법질서 수호자임을 강조합니다. If you support the police, support Donald Trump. 펜실베니아주 약탈 사태도 법질서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If they ask for help, we'll be there very quickly. But they should bring in their National Guard if the police need help. 바이든 후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며 논의해 불자고 합니다. How we deal with, how do you diminish the prospect of lethal shooting in circumstances like the one we saw? 이틀 전부터 집중 방송되고 있는 정치 광고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간단히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의 친화력, 경청하는 이미지를 촘촘히 편집한 광고입니다. 분열된 미국을 통합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한 겁니다. 법질서 수호자, 통합의 적임자라는 메시지가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이 각각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돈이 듭니다. 바이든 985억 원, 트럼프 294억 원, 이번 주 광고에서 썼거나 쓸 돈입니다. 지금까지 양측에서 2조 4천억 원 정치 광고에 썼고 선거 끝날 때는 7조 5천억 원까지 치솟을 거라고 광고기관은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의 전쟁입니다. 매일 나오는 미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경합주에서 접전이라고 합니다. 선거전이 막판 치열해질수록 돈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흉기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한 교사가 희생된 지 불과 2주도 안 됐는데요. 프랑스 파리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민호 특파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0분쯤 프랑스 남부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성당 안에서 여성 1명,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희생자 가운데 1명은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근처 카페로 피신했던 여성 1명도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걸로 알려집니다. 20대에서 30대 아랍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선 앞서 2016년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테러가 아닌가 우려되는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건 발생 직후 니스 시장이 테러로 추정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수사당국이 테러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테러청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다만 테러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성당 밖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무차별 공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흉기 공격이 있었다죠? 네, 니스 공격 이후 불과 2시간 뒤에 남부 아비뇽에서도 한 남성이 흉기 공격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즉각 사살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 수사당국이 연쇄 테러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테러 경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내일 아침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